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은 홍종민 의원이 하기로 했는데 기다려서 제가 그냥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방금 네, 퀴가 들어왔는데 홍 의원님 가만히 있어서 네. 제가 안녕하세요 방송을 했습니다. 몰라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변인들의 수다, 대수다 제 세 번째 탄인가요? 예. 네, 세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인가 보네요. 아닌가요? 하여튼, 네, 시작입니다. 예, 오늘 저 홍정민이고요. 저는 이제 박성준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 청년 대변인입니다. 그 박성준, 박성민 뭔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박성민 청년 대변인은 일단 화려한 말, 정책 현안에 대한 파악 뛰어납니다. 박씨 집안의 인물입니다. 네. 네. 지금 댓글에 홍정민 의원님 목소리 좋다고. 네. 아, 저기 바로 올라왔어요. 현지 나우님이 세 번째라고 지적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긴급하게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래요. 아까부터 딱 시작하면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본회 이제 표결이 있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제 탄핵하기 위한 탄핵 소추안을 냈었는데 오늘 네.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했고요. 정말 저희가 그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딱 하고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불이 나게 차를 타고 평소에는 우리가 그 방송할 때는 걸어서 오는데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 의원님? 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292명이 네. 표결에 참석했죠. 네. 부결됐는데 찬성이 109표, 반대는 179표가 나왔네요. 예, 찬성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찬성을 한 거고요. 반대는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당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오늘 출석한 인원이 179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른 당에서도 뭐 무소속이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반대 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총도 진행하고 했었거든요. 이 직전에.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를 좀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뭐 당론으로 반대를 했냐. 근데 저희 전혀 그런 바는 없었고, 저희 당연히 이런 탄핵소추 안건에 대해서 그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게 너무 택도 없고 네네. 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는 거를 모두 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자유의사로 반대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일치된 표를 행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합당하고 이제 국민의당이 탄핵 소추안을 냈어요. 이제 110명이 이제 서명을 해서 소추안을 냈는데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 이제 109표. 그러니까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의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탄핵 질문이 소추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열린민주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국회법 123조인가에서 무기명 투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금동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열린민주당은 반대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찬성을 했을 것 같다. 그렇죠. 이 정도. 네. 그렇죠.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당이 통합당과 이제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이 표가 무기명 투표고요. 투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투표 뭐라고 하죠? 기표소라고 하죠? 네.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 가와 부를 한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거나 점을 찍거나 이렇게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되는데 자 한글로 가, 부 이렇게 써서 표결을 했는데 이번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권한 남용을 해서 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 그에 따라서 수사의 독립성을 해쳤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탄핵 소추안을 낸 건데 이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언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서 이제 그걸 직접 좀 챙겨서 봤었는데 네네.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품위를 손상시켰다, 수사의 독립성을 해쳤다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하게 된 건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쟁을 위한 그냥 오로지 정쟁만에 몰두하는 이제 통합당의 모습이 이제 지난 국회와 달라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추 법무부 장관께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이라는 그 중요한 의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네네. 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과제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왔는데 네. 통합당의 김태흠 의원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아주 설전을 벌이면서 당당하게 맞서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긴장감이 있어요. 그 국회 본회의장에 이런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야당 의원이 민당의 정부에 있는 이제 장관들을 불러서 질문을 할 때는 일단 자체가 이제 긴장감을 도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아주 매우 당당하게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그 국회의원과 또 이런 네. 국정 경험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저도 바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사소하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원래 이제 탄핵소추를 이렇게 표결까지 해서 부결을 한 거는 최근에 들어서 거의 없긴 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법에 보면은 탄핵소추를 제안을 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한 3일 이상 계속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보통은 이렇게 넘기고 했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하시면서 합의문에 계셨죠. 네네. 거기서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틀 그리고 대정부 질의를 3일 이렇게 이어서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일이 이렇게 본회의가 계속될 경우 분명히 탄핵소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일을 원하는 대로 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5일이 돼서 탄핵소추가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2시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아예 그냥 없어버릴 수도 있는데 표결을 안 하고도 탄핵소추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당은 피하지 않고 정식으로 표결을 해서 결론을 확실히 이게 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네. 이렇게 한 거죠. 네, 사실 진짜 상식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 혹은 언론인들께서 이제 질문이 많이 왔다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당에서 강제적으로 밀고 나간 의사결정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 탄핵소추안에 탄핵의 근거가 전혀 네.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뭐 다음은 어떤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얘기를 할까요? 네. 저희가 언택트, 비대면은 들어봤는데 온택트는 아직 유명한 단어는 아니에요. 네. 우리 박성민 대변인께서 온택트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네. 지금 시대의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청년 신- 대변인, 신조어니까. 박성민 대변인이 네. 언택트 전당대회가 뭡니까? 온택트죠? 네, 온택트. 저희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온택트였는데요. 이게 사실 언택트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접촉을 피한다, 즉 비대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계 최초 온라인 플러스 언택트라고 해서 저희가 온택트 전당대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따뜻할 온자를 써가지고 네, 사실 다양한 뜻이 숨어 있지만 저는 이 뜻을 굉장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서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언택트. 그러니까 그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언택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휴대전화나 어떤 뭐 컴퓨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세계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접목해서 온택트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약간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온택트 전당대회라는 그 온택트라는 이름이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게 네. 이제 의결이 최고위원회에서 돼가지고 이제 온택트 전당대회를 진행을 하자, 명명을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사실 그때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 언택트라는 말도 사실 신조어고 예, 어떻게 예. 보면 이제 클래식한 영어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 댓글에도 올라왔지만 콩글리시인데 이런 뭔가 신조어를 당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고민이 또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따뜻할 그렇죠. 온자를 써가지고 좀 다양한 뜻을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과 같이 좀 한번 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전당대회는 그 다음 8월 달에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실시가 되는데
당대표 후보는 이제 3명이 나왔고 최고위원은 지금 10명이 나와서 10명이 나가셨습니다. 내일 예비 경선을 하죠. 예비 예, 경선 맞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 올라가는 줄 아세요? 저희 8명 올라가죠. 2명이 그러니까 컷오프가 네. 되는 거죠. 아, 참고로 내일 1시부터 네. 정견 발표가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투표는 그 중앙위원회만 일단은 예비 경선은 가능한데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예, 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에 24일이죠. 예비 경선을 갖고 컷오프 대상 2명이 이제 네. 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8명이 이제 최고위원 올라와서 경선하고 이제 5명이 최고위원에 이제 뽑히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건데 내일 상당히 좀 치열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 내일 그 씀 채널에서 예비 경선 대회를 단독 생중계 한다고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씀 채널에서 이것들을 정말 생생한 현장을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번 전국대의원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당원들의 출입이 아마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온라인 전당대회를 이제 기조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좀 씀 채널을 네. 구독하고 또 챙겨 보시면서 좀 많이 이제 현장을 느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질문이 나왔네요. 10명 최고위원 누가 나오냐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몇 명 아는데 네. 다 이름은 한 분 한 분 좀 호명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박성민 청년 대변인이 빨리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분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아니 무작위로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아니요. 그래도, 제가 이제 네. 그냥 공식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네, 우리 기호순으로 기호순으로 얘기해야 네, 될 것 말씀을 같아요.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호는 이제 아무래도 접수한 순서였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아. 네, 정확하진 않지만 네, 먼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호 1번은 이원욱 후보님이시고요. 이현우 의원. 네, 2번은 이재정 의원님이십니다. 이재정 의원. 네. 네, 3번은 양향자 의원님이시고요. 아하. 네, 4번은 노웅래 의원님이십니다. 5번은 염태영 수원시장님이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은 한병도 의원님이시고요. 7번은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기호 8번은 정광일 님이시고요. 9번은 신동근 의원님, 그리고 10번은 소병훈 의원님. 이렇게 총 10분이 이제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아, 저기 정확하게 기호가 추첨순이라는데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호를 먼저 이렇게 추첨을 하고요. 정해서 나중에 뭐 합동연설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기호가 돌아가면서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에 이곳 바로 씀 채널에서 최고위원 예비 경선대를 단독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 생중계 진행은 제 옆에 있는 박성민 대변인이 진행합니다. 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 진행은 아니고요. 단독 생중계? 네, 일단 씀에서 단독 생중계를 하게 되고 진행은 저와 그리고 이제 이번 초선이시죠. 한준호 의원님이 같이 진행을 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알았네요.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위원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하게 네. 되었습니다. 예, 내일 그러면 또 내일 1시는 정경 발표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당대표 후보는 네. 예능을 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 예능은 아마 따로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씀과 함께 네. 좀 이제 치열한 협업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독점 방송. 네, 앞으로도 콘텐츠가 계속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이 생산이 될 예정이니까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지금 댓글에 지지하는 분들 딱 한 분 한 분 막 이름을 올려주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치열해요. 네. 전화 많이 받으셨죠, 최고위원분들. 저는 많이 받았어요. 네. 오늘 그리고 또 이제 본회의장에서 출마하는 분들 아, 맞아요. 아니, 선거운동을 이게 선거에 맞아요. 나오면 90도 절을 하게 돼요. 100도시던데요. 이렇게 접히던 폴더로 완전히. 네. 후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몇 도지? 저랑 80도? 인사하시는 모습 보고 역시 선거의 힘은 무섭구나.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진짜 내일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아마 그 예비 경선 식순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뭐 좀 설명 한번 해주시 그래요. 그래도. 네, 일단은 1시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폐회는 폐회는 한 5시, 오후 5시 정도로 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길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중간에 이제 중앙위원들께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내일 아마 바쁘실 텐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보니 맞아요. 네. 의원님들이 막 자리를 막 우르르 비우시거나 그러기가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세요. 예, 그래서 예. 좀 그 투표 시간을 늘려서 최대한 좀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돼 있고요. 뭐 오프닝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의뢰하는 이제 뭐 국민 의뢰라든지 내빈 소개
공개 이런 이제 당연한 순서들은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소개를 하고 포토타임 그리고 연설 순서를 안내 드린 다음에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네.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메인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표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투표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도 네. 그 박성민 네. 청년 대변인이 역시 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아니,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소속돼서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정말 잘. 내용도 잘 알고 진행도 잘 하시고 사실 저는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25밖에 안 되시는데 네. 거의 뭐 저의 배 이상 아닙니다. 경험이 막 너무 잘하시죠. 그러니까. 진행을 네. 훌륭하십니다. 내일 그러니까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실시가 된다는, 그리고 네. 씀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 박성민 청년 대변인과 잘생긴 네, 한준호 의원님. 의원과 네.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고정해서 꼭 봐주시기 채널 바라겠고요. 고정. 네. 또 다음 주제는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에 핫하죠. 맞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질문도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 이 부분이 저랑 뭔가요?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 맞는 거죠? 네. 네. 행정수도 맞습니다. 네. 근데 행정수도 행정수도, 네. 이전이 아니라 지금 이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원내대표님은. 왜 그러냐면 이제 행정수도에서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일부 이제 행정기관들이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세종시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제 완성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네. 김태년 이제 원내 대표님께서 이제 교섭단체 연설 지난 월요일에 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또 모든 정부 부처를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도 원래 좀 논란도 있었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 대표 연설을 했을 경우에 많은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한국판 뉴딜도 있었고 부동산도 맞습니다. 있고 이런 네.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수도 완성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주제가 묻힐 수 있다. 여기에 쏠림 현상이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지금 이 시기에 던지는 게 맞겠느냐라는 내부 논란도 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이거는 시대적 과제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요. 결국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이 제안이 됐고 네. 또 이것이 이슈를 낳으면서 지금 가장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통합당 측에서는 이게 무슨 국면 전환용이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전혀 그럴 의도도 없었고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 삶과 관련된 문제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가 뭐 침체되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중화 현상이 막 발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은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잘 이뤄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런 오랜 고민 끝에 지금이 그래도 좀 어떻게든 빨리 이거를 실행하기엔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네네. 어렵게 꺼낸 화두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이 행정수도 관련해서 네.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좀 했었는데 시대사적 전환에서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하고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코로나 이전과 19 이후에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공간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존에는 수도권 집중이었고 코로나도 사실은 인간이 집중된 가운데 밀집된 가운데 이런 병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간 구조도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역효과, 역리 현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새로운 공간 구조를 전환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할 때 사고에 의해서 공간도 규정되지만 공간에 의해서 또 인간의 사고도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 구조, 의식 구조를 바꿔주는 대전환이 필요한데 저는 이 시기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기존에 우리 한국이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과밀화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문제 여러 네. 가지들이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한 번에 좀 우리가 새롭게 전환을 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고 하면
저는 21세기에 한국이 새로운 어떤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1일 날 리얼미터 그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도 행정수도의 뭐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찬성이 53.9%, 반대가 34.3%로 찬성이 훨씬 많죠. 네. 제가 예전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역사에 이제 수도 이전들이 있는데 네. 정조대왕 아시죠? 네. 조선 말에 이제 정조대왕이 이제 화성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데 네. 이 수도 이전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조선이 중기 이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국가가 쇠락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모색하는 것이 정조대왕이 생각했는데 정조대왕이 1776년에 왕에 등극해요. 네. 그러면서 1800년까지 24년간 집권을 하게 되는데 1776년을 보면은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내세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1776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합니다. 정조대왕이 1776년에 왕이 되는 건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때의 영국이나 미국이나 조선이 국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산업혁명을 하고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은 이제 발전하게 되고 정조대왕은 기존의 이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조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내세우게 되는 건데 수도 이전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19세기에 세도 정치로 가지 않습니까, 조선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국력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한국은 이제 코로나19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행정수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질문이 자꾸 네. 오셔가지고 네. 뭡니까? 그 지금 뭐 일하는 국회법, 네. 공수처 후속법 관련인데 좀 왜 이렇게 더디냐 처리가 하는데 느리냐. 지금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들은 소문에 의하면 네. 소문입니까? 아마 국회 그게 아니라 말말. 네. 다음 주부터 네. 아주 격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어려워하고 빨리 어떻게든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법 개정안, 그다음에 우리 임대차 3법 이것들을 통과시켜야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이 법들이 지금 뭐 법사위,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데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법안 통과. 이제 아마 오늘 계신 분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답답하게 느꼈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법안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는데 사실 이제 국회는 일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정이라는 게 뭐냐면 월요일은 월화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거고 수목금은 대정부 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법안에 대한 네. 논의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치열하게 여야의 어떤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서 네. 아마 지금 그 7월에 우리 부동산 관련 법들 통과시키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열심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혹시 일하는 국회법은 7월 국회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은 뭐 생각입니다. 예. 될 수도 있지만 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예, 지금 다른 통과시켜야 될 민생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도 국회가 돌아가는 그 일정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회가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이 될 거고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소식을 좀 세세하게 전해주셨고 그러다 보면 아마 네네. 다음 대수다 때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좀 국민께 더 상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이제 법안에 대한 것들을 민당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통과를 하고 싶지만 또 야당이 네.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법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그랬을 네. 경우에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당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요. 법사위가 아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저희가 사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넘어오긴 네네. 했는데 일단은 국회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행정수도 완성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개념이 되게 청년의 입장에서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제 서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집중돼 있고 당연히 저도 어렴풋이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경기도에 계속 살았는데 저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당연히 뭐 일자리를 찾게 되면 서울에 가서 찾게 되지 않을까, 뭐 혹은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울 때는 서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수도의 개념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수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은 수도가 이제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워싱턴은 행정 수도의 기능이고 의회와 백악관이 있고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뉴욕은 사실은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서울에는 행정 수도와 실질적인 어떤 경제 수도가 같이 복합적인 개념이고 중국만 해도 북경은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고 상해가 이제 경제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네. 개념인데 우리도 좀 새로운 어떤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한번 네, 말씀하세요. 2004년 경에 그러니까 이전을 시도를 했으나 예. 그때 위헌 판결이 났어요. 네. 사실 그때 제가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있었던 그 이후에 했구나. 예, 아, 네네네. 2004년도 2006년 정도에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미 뭐 가장 핫한 그 헌재 이슈였어요. 공부하면서도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은 딱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위헌은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조문에 위반했을 때 위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특이한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네네. 관습 헌법이라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효숙 재판관이 네. 이 소수 의견을 맞아요. 내면서 예. 관습은 맞다.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오랫동안 조선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수도라는 건 누구나 사실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게 법 당일 규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입장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뭐 16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일부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상당한 부처가 내려가서 멀쩡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다른 남아있는 부처가 몇 개 없지만 이전을 한다고 하고 국회가 이전을 한다고 해도 서울의 공동화 현상이 과연 벌어질까? 그걸 상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저도 이제 국회 오고 또 방송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국가의 큰 청사진, 그랜드 디자인 그릴 때는 좀 여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이동거리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워싱턴을 한번 가본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의회와 백악관이 있고 싱크탱크들이 여유롭게 국가의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울을 좀 벗어나서 국가 의사 결정을 하는 분들,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토지는 어떻게 돼 있고 국토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는 저는 좀 더 행정수도를 오피니언 리더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굉장히 의외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합당에서도 이제 중진 의원 혹은 충청권 그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행정수도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아예 대화의 여지가 여야의 대화의 여지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들이 당 안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좀 희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국회 네. 안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으쌰으쌰 힘을 내시겠지만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좀 차근히 진행해 네.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댓글에 보니까 아내 의케님께서 제가 정조대왕 얘기를 했는데 조선 말에 시전상인하고 사실 그 정치권들이 네. 그 얽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네. 단절하기 위해서 이제 정조대왕이 그 수도 이전까지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담아냈었는데 그 얘기까지 적어주셨네요. 방금 네. 박성민 대변인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헌재 판결에서도 네. 여야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하시고 이걸 대놓고 반대하는 건 아까 조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만약에 네. 이게 뭐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다 그래서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논리면 모를까 뭐 그걸로 반대를 하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대의적인 뭐 모든 게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예, 수도권 집중화도 그렇고 균형 발전 네. 이거를 이 원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그럴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우원식 의원이 이제 TF 추진단. 단장을 맞아요. 이제 맡아서 추진하게 되고 이제 향후에 국회 내 이제 특위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여야 또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고 여야 합의해서 또 법을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또 힘을 보태야 될 것 같고 같이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예. 정도의 사성급 그렇죠. 중량감 있는 서울에 계신 의원님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 당에서는 뭐 누구도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뭐 사실 반대 의견이 있어도 사실 뭐 당 안에서 이제 의원총회라던가 충분히 토론도 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숨가쁘게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마무리했는데 제가 네. 어제 약간 원포인트 수업을 들은 네. 것 같긴 맞아, 맞아. 합니다만. 제가 저 네. 개인적인 소회 한번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 네, 어제 네. 제가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대정부 질문을 어제 처음 했습니다. 어제 11명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했는데 네. 긴장도 좀 되고 또 그렇지만 제가 대정부 질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서 저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몇 가지 틀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제 대전환에 맞춰서 국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는 개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20대 총선이. 네. 또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 모델을 서럽게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행정 수도를 해야 된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간 구조의 어떤 재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대정부 질문에 얘기했고, 이제 7월 27일이 이제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내용 하나하나 담고 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박수 쳐주세요. 네. 너무 수고 김태년 많으셨어요. 원내대표님도 네. 잘하셨다고 막 칭찬하고. 네. 정말 초선답지 않은 자연스럽게 초선인데 잘하셔서. 초선 아닌데. 지금 댓글에도 박성준 의원님 참 잘하셨다고 예. 올라오고 있고요. 박성준, 홍정민 의원님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여기서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홍정민 댓글에. 의원님 팬 네. 많습니다. 저희 팬들만 혹시 보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저 지금 네, 또 마지막으로 대정부 대정부 질문 질문. 일정 한 번만. 네. 일정이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오늘 23일에는 경제 분야고요. 그리고 내일 2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그래요, 맞아요. 진행이 되고 인사청문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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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27일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야당이 27일 박정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밤새서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총력을 네.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네, 여러분. 27일이 좀 그 청문회장이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정쟁과 사실 그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많이 국민의 눈으로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감시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주에 봐야겠네요. 네, 다음 주에. 다음 또 주에 오고 싶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변인들의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